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시간, 내일 건강.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이혜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치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참 많은 시간과 또 사후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은데 하물며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통증과 시간이 더 들어갈까요? 자, 이렇게 힘들게 만든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늘도 유종균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치아 교정이 평균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발치 교정을 진행을 하는 걸까요? 네. 이제 발치를 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돌출입이 있을 경우에 입을 넣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치아를 뽑고 입을 넣어야 되는 경우에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심하게 삐뚤삐뚤한 사람들 있죠. 그냥 뭐 치아가 이 위로 덧내려 놨다든지 공간이 너무 없어서 이 치아들을 뽑지 않고는 도저히 이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할 수 없다 판단될 때 그때도 이제 발치를 하게 됩니다. 치아를 입을 넣기 위해서 빼던 너무 삐뚤삐뚤함이 심해서 빼든 간에 그 뺀 공간으로 그 치아들을 다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발치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교정을 위해서 건강한 이를 그냥 뽑는다는 거 사실 생각만 해도 조금 무섭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를 좀 뽑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마다. 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못하는 애들이 28명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실상 부정교합은 그중에서 일을 하는 애들이 6, 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위치에 있지 않은 애들은 말 그대로 나고자 한 거예요. 걔네들은 거기서 있을 바에 차라리 없는 게 난 치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28개가 24개가 되더라도 자기 정확한 위치에서 자기 기능을 하는 치아들이 위아래가 맞물릴 때 이 치아들도 훨씬 더 수명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 치아 잇몸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지고 말 그대로 이제 치아를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발치를 하게 되는 치아는 그 기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치아인가요? 보통 돌출입일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 소구치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작은 어금니 둘 중에 하나 뽑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송곳니 뒤에 거 아니면 뒤에 거, 어금니 앞에 거 아니면 앞에 거. 네. 그러니까 송곳니와 어금니 사이에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제일 치아 교합상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치아들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뽑고 이제 보통 돌출입을 해소하긴 하는데요. 간혹 이제 삐뚤삐뚤한 치아가 너무 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소구치가 아닌 경우를 발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작은 어금니를 뽑아야 되는데 뒤에 있는 큰 어금니가 너무 안 좋아요. 막 치료도 많이 받았고 얘 뭐 기껏 써야 한 5년밖에 못 쓸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치아를 뽑고 다른 것들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네.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10명 중 9명은 작은 어금니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명 중 9명은 소구치를 뽑는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럼요, 원장님. 지난 시간에 치아 교정이 끝나고 나서 치아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유지 장치를 잘 좀 관리해줘야 된다. 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 유지 장치를 정말 얼마나 해야 될지도 사실 사람들이 잘 가늠이 안 갈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는 유지 장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착용을 하나요? 저는 참 질문 많이 듣는 내용 중 하나. 원장님 이거 언제까지 이거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시고 답답하시니까. 떼고 싶다 그러시는데 일단 안에 붙이는 장치는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교정 기간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한테 한 2년 정도 교정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5년은 붙이고 있어야 돼요라고 얘기하죠. 붙이고 하고 잘 때 끼는 장치를 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잘 때 끼는 장치를 끼면서 거기가 너무 심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떼드리기도 합니다. 이중 중에서 하나를 이제 빼는 거죠.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치아가 주변에 이제 근육과 뼈랑 이런 거에 조화를 이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부터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풀어주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죠. 근데 어찌됐든 유지장치는 일찍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사의 판단하에 서서히 테이퍼링 시키면서 서서히 줄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교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교정이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모든 28개 체를 다 움직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28개를 다 움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요. 치아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하나 빠지게 되면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 브릿지도 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교정은 한 번 잘못해 놓으면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너무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의사들과 치과도 뭐 너무 한 군데만 가서 상담해 보시지 마시고 두세 군데 가셔서 또 많이 그분이 정확한 교정을 하시는 분이 맞는지 테스트 좀 확실히 양력도 보시고 하셔서 교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히 일반 치료 받을 때보다는 좀 더 신중히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아까 처음에 멘트 하셨지만 그거는 인내의 싸움이거든요. 기간도 길죠. 그죠? 그리고 불편해요. 아프진 않지만 불편한 게 지속되는 거잖아요. 교정을 중간에 그만두시면 안 하는 일만 못 합니다. 그거 다시 그냥 처음으로 돌릴 수도 없고 다시 끝을 맺어요. 절대 도중에 스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정을 시작하실 때는 자기 자신에게 난 할 수 있다. 난 무조건 참고 한다는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네, 교정이라는 건 중간에 포기하면은 안 하는 일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충분히 하고 나서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종균 원장과 함께 발치 교정과 유지 장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시간 내일 건강.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발치 교정과 유지 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진행하는 치료이니만큼 여러 방향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본 내용이 교정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